거침없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아주 독특한 정말 스페셜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혹시 사전에 만나보신 적 있었어요? 그 신문지 텔레비에서 텔레비전이던데 직접 만나본 적 없습니다. 신문지면서. 네, 오늘 처음 뵀습니다. 변호사님. 저도 TV에서 뭐. 저 최근에 꿈을 잘 꿨는지 저는 예전에 동경의 인물이셨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 이분께서 영화도 찍으시고 노래도 직접 레코드 음반도 내시고 연기도 하시고 뭐 대단한 가수, 탤런트신가 봐요. 영화감독, 배우, 엔터테인먼트.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 진천 선촌서당 김봉곤 훈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앉으세요. 왠지 훈장님하고 이렇게 만나니까 배꼽 인사를 해요. 반갑습니다, 훈장님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뭐 한참 바쁜 시간이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어떤 시기이신가요? 예, 저도 한판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예. 그러니까 방학 되면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까지 예, 부모님들이 직접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애들하고 한판 붙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말씀하시죠. 수염이 외모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수염이 그 유럽의 카이젤 수염. 이렇게 참 엽졌어요. 누구요? 카이젤 수염이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다. 동유럽에. 카이젤 수염. 이렇게 올라가는. 그 사람 유명한가요? 이 수염 내력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수염이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훈장 체면이 있으니까 이 수염을 저는 이제 이렇게 물을 묻혀가 세수하면서 이렇게 올리죠.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하면 이 금방 또 안 돼요. 그래서 손에 있는 이 온기를 전달시켜서 기름기 묻혀가면서. 무슨 뭐 고대라고 그러나 요즘 잡듯이. 맞습니다. 그러니 이게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카리스마 있어 보일까? 오늘 사실 훈장님을 좀 모신 이유가요. 특별한 얘기를 오늘 좀 한번 해보고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교육 얘기를 좀 오늘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모셨고. 교육이 뭐 특별한가요? 특별하죠. 제일 어려운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오늘 특별히 또 저기 회초리를 또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회초리하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번 직접 여쭤도 보고 궁금한 것도 좀 풀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분 선물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아니, 집에 갖다 놓으면 제가 끝날 때 이거 하나씩 선물을 해드리는 저는 선물이라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회초리 교육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초리 교육을 강조해 오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초리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회초리 교육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회초리 교육인데 훈장을 상징하는 상징적 도구는 회초리다. 또 하나는 회초리는 인류 최초의 교육적 도구다. 그래서 회초리를 또 뭐를 또 한자가 써요. 대한민국에 있는 유일한 회초리. 그래서 제가 회초리 퍼포먼스를 하고 다닐 때 여기다 뒤에다가는 비워놨어요. 여기다가 당신이 왜 맞아야 되는지를 써라. 몇 대를 맞을 건지 본인이 그렇죠. 그리고 나는 몇 대 맞을 짓 했는지 그리고 그다 사인을 해라. 그리고 가져오면 이놈으로 자기가 이걸 읽어요. 난 무엇을 잘못해요. 그래서 나는 몇 대를 맞아. 죽을 때까지 때려달라는 분도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초리를 풀이를 하면 돌아올 회 처음초 이칠이 있답니다. 아니 실제로 진짜 회초리가 이 한자예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회초리가 우리는 그냥 불렀죠. 한글인 줄 알았어요. 순수 한글로 봤죠. 그냥 회초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회초리. 그건 훈장님께서 저기 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초는 우리 초심을 얘기하는 건데 회초리를 언제 맞냐? 초심을 잃었을 때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벌이라고 할 때 이 죄라는 죄자가 넉사 밑에 아닐 비자예요. 예. 그럼 뭐냐? 4가지를 안 지키고 안 하는 사람이야. 아, 싸가지 없는 사람. 싸가지가 하나, 또 뭐 있죠? 4가지. 4가지, 4가지. 아, 4가지. 예. 팀장님으로 웃기는 네, 변호사님.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예. 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성 중에 4가지 인, 의, 예, 지. 그거를 인성을 제대로 실천을 안 하고 그 본성이죠.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초심은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이 초심을 잃었을 때 우리는 벌을 받고 회초리를 맞는데 초심으로 회 돌아가라는 다스림의 일체의 행위를 회초리라 규정한다.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맞아보실래요? 아니요, 그러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회초리 교육 과연 필요한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주제를 작가로부터 전해 듣고 굉장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회초리. 예, 반대. 저도 그래요. 필요하지만 절대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필요악이다. 이건 악이다. 그냥. 악이다. 근데 이제 가장 궁금한 게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우선은 우리 전문가의 말씀보다도 우리 고정 패널 분들의 말씀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회초리 교육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그럼 찬성하시는 그런 의미네요. 악수합니다. 제가 회초리 미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제 주변에 어린애들,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생 정도 되는 그 아들이나 딸들을 전통 예절학교나 해병대 교육 이런 데 캠프 보내잖아요. 근데 갔다 오면은 일주일만 반짝하고 일주일 지나면 똑같아진대요. 약발이 일주일 간다. 그렇죠. 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뭐 그런 뭐 문구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요즘 또 학교 교육에서는 극히 굉장히 경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연 회초리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그거를 한숨 너무 크게. 우리 조상들이 또는 성현들도 다 보면 성경에도 아이를 매로 음이 다스려서 교육해라라는 말씀이 있으시다고 그러고 부처님도 마찬가지. 요즘 스님들도 이제 죽비 같은 걸로 수행할 때 이렇게 어깨를 치는 경우가 있죠. 지금까지 역사로 보면 많은 나라들이 체벌 금지법을 그러니까는 스위스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이 체벌 금지법을 도입을 했고 우리나라는 2010년도에 이제 강노영 교육감 때부터 해서 2011년도에 아주 전면적으로 우리가 체벌 금지법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체벌 금지한 역사의 그 기간과 전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 회초리를 쓴 역사가 뭐 수천 년 동안 긴 거죠. 왜 그렇게 우리 조상님들은 이 회초리 교육을 했을까라는 거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 싱가포르는 아직도 태형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존재하죠. 또 하나 효과 문제는 의사가요. 침이 많잖아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또는 어느 장소에서 봤는데 환자가 있어요. 급하다고 이보시오. 젓가락 있어? 못이나 이런 거 있어? 가져와 보시오. 그래서 환자라고 급하다고 아무렇게나 못을 찔른다거나 무슨 젓가락을 찔르면 이게 되겠는 얘기죠. 지금도 제가 유치원 초중고생들한테 설문을 해봐요. 50명, 100명이 오면 그런 거. 회초리 맞은 사람 손들어 그러면 손들어요. 90% 이상이 손을 들어요. 지금. 그래서 야 이렇게 회초리를 많이 쓰는구나. 우리도 알게 모르게 현장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가정에서만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물어봐요. 학교보다는 학교는 많이 없었는데 논란이 되니까 가정에서만 있을 거예요. 학교는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물어봐요. 어디에서 누구한테? 그러면 부모님한테. 대부분 부모님한테요. 그 누구한테 맞았는데 부모님 중에도 어머니가 70% 이상이에요. 어머니들이 70%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사임당이 역시 많으시구나. 야 뭘로 맞았냐 그래. 여기서 이 회초리로 맞은 애들은 99.9% 없어요. 그러면 주로 뭐로 맞는다고 하던가요? 뭐 신발짝, 빗자루, 쓰레바지.
그리고 뭐 책, 좀 전에 주먹, 훈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손바닥. 잘못된 심지어는 가끔씩 나오는 게 골프채가 나옵니다. 아이고야. 튀어 나오는 거야. 자, 오직 하면 그럴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도 있었지요. 그럼 폭력이잖아요. 예. 누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 회초리를 들었냐. 이 회초리는 우리 유구한 역사 속에서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 진천에 지금 서당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제 아이들 공부를 좀 배우러 오거나 인성교육을 배우러 오는 아이들한테 회초리 체험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당시 현장에서의 효과는 어떤 측면에서 좀 많이 봤는지 궁금합니다. 자, 처음에는 애들이 회초리를 두려워하고 거부합니다. 회초리가 필요 없대요. 예. 그러면 제가 한 일주일간 있을 때 한 5일, 6일 때쯤에 다시 설문을 해요. 예. 자, 회초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필요 없다고 생각하냐. 손 들어봐. 그럼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이 회초리에 대한 설명도 안 해주고 회초리 쓰는 거에 대해서 못 봤을 때는 얘네들이 80% 이상의 회초리는 필요 없다예요. 그런데 역전됩니다. 5, 6일 후에는 제가 회초리 쓰는 것도 받고 회초리 교육도 했어요. 얘네들이 다 필요하다. 이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세뇌를 받았거나 강압적인 분이 굉장히 우리 변호사님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고 부정에 여기 신호탄이신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애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예. 이게 정말 옳은 건지 이게 안 좋은 건 다 압니다. 설명해주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친구들끼리도 매 맞을 짓을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뭐 사귄다는 잘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되면 지네끼리 싸우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뭐 짓궂게 하기도 하고 당연히 애들 그럴 때 이제 애들 그렇게 크는 거 아닌가요? 보면 매를 때리는 거죠. 매를 들 필요가 있다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죠. 그래서 지 동생을 꼭 보내겠다. 제가 시집 장가 가서 아들 딸 놓으면 훈장님 제가 꼭 보내겠습니다. 예. 그거는 애들의 기준으로 제 말이 아니에요. 아니 회초리 문화 자체는 좀 미화돼서 이렇게 회초리 대회 만드시고 이렇게 미화돼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회초리와 더불어 들어올 수 있는 문화가 있어요. 계급 문화나 서열 문화나 이런 문화, 잘못된 문화죠. 권위주의 문화가 더 같이 들어온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아까 뭐 회초리가 유구한 역사를 가졌다고 하지만은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는 뭐 여자는 부엌대기다. 왜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장유유서 어른의 말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런 문화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한번 말실수 한번 하셨다가 한번 곤욕을 치르신 적이 있잖아요. 처가는 멀리 있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면 돼. 이런 것처럼 잘못된 문화도 회초리 문화로 같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데서는 좀 반대예요. 회초리 자체만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아이들도 뭐 시간이 갈수록 한 일주일 동안 교육 과정 중에 시간이 갈수록 회초리에 대한 필요성도 얘기를 했고 그거는 아니 말씀 좀 들어보고 애들의 학부모들 이게 최변님은 애들의 천진난만한 그 느낌 그대로 애들은 거짓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아이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자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맞는 아이의 입장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때리는 건 사랑의 매지만 사랑의 회초리지만 맞는 아이 입장에서는 체벌 혹은 육체적인 어떤 괴로움이라는 생각을 회피하고 싶고 들 수도 있거든요. 복종하는 그리고 태도를 보이는 거죠. 어떨 때는 길들여짐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부모님께 혹은 어른들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회초리가 최선은 아니죠. 차선쯤으로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애 데리고 가서 어른들 앞에나 스승님들 앞에 가면 이놈 좀 따끔하게 혼내주십시오. 이거 말이지. 버릇이 없다 말이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지. 그 얘기는 뭐냐면 회초리로 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무형의 회초리. 무형의 회초리입니다. 그건 말씀인 것입니다. 잘 보세요. 교회를 가고 성당 가고 절간에 가서 우리는 설법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한번 예수님 부처님으로부터 뒤통수를 아주 세게 맞은 듯 눈이 번쩍 뜰 때가 있고 참회 회개에 눈물을 흘리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회초리인 것입니다. 예. 그게 회초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우리 사회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죠. 보편타당한 길로 가지 못하고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탈선적인 생각을 했다거나 그럴 때 그 말씀들이 나를 눈물 나게 하고 나를 깨우치는 거지 내가 정상일 때는 사실 그런 게 큰 감동으로나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실은 다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교육이. 자,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말로 정말로 우리 수십 번 얘기도 합니다. 부모님 속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하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에 천불 날 정도로 얘기하고 타이르고 훈계하고 이래저래 다 해봐. 안 돼. 왜 너야 왜 해초리 꺾고 와. 해초리 가져와. 가져와. 그렇게 하고 목침 같은 게 있어요. 체벌대 위에다 올려놓고 종아리 걷고 그럼 가져오면서 선생님도 숨 좀 쉬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놈 몇 대 때려야지 저놈이 저 버릇을 고칠까 이걸 깨우칠까 이거 아니에요. 애도 그거 가지고 오면서 지도 생각하는 거지. 내가 진짜 맞을 짓 했는가 아니면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가 몇 대를 때리실까 그래 내가 진짜 맞을 놈이야 뭐 다양한 생각하겠죠. 그런 시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면 훈장님의 말씀을 기자님께서는 상당 부분 동의하실 생각하시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탈선도 있고 뭐 이탈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인류역사상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회초리로도 잡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유구한 역사를 가졌다는 그 정답이라는 것이 지금은 다 틀렸거든요. 사실은 민주화 시대가 된 이후로 다 틀렸어요. 뭐 다 틀렸다고 그렇게 매도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돌 문제는 옛날 책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예수님 교육 방법도 틀렸다. 조선시대 500년 전 조상이 어떤 한탄을 하나 하면 제일 많은 한탄이 그거예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고 회계망측한 짓을 하냐는 거예요. 1630년대 우리 조상이 얼마나 그 버르장머리 없고 회계망측했길래 1610년대 조상들의 때는 그런 애들처럼 보였냐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성인들이 정해진 궤도, 법도를 따르지 않는 거는 무수히 인류 역사의 가장 보편적인 원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설득하고 대화하고 그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들로 새로운 자기들만의 법이나 자기들만의 상식이나 자기들만의 윤리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이 부분 그 체변 이야기처럼 하면 매가 필요 없죠. 사실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해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저는 훈장님이 어린아이들 상대가 아니라 어른들을 좀 상대로 회초리를 들었으면 싶어요. 사실은 우리 시대에는 애들 문제가 있지만은 그보다는 더 큰 거 어른들이 더 문제가 있어요. 사회제도나 정치 문화나 그 부분을 제가 공감합니다. 차라리 훈장님께서 어른들을 상대로 니들이 문화를 잘 못 만들고 제도를 잘 못 만든 죄가 더 크지. 어른들 범죄가 사실은 더 많잖아요. 자,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동들이 탈선을 한다. 이거는 유사 이래로 버르장머리 없는 거는 뭐 변하지 않는 진실이잖아요. 이집트 피라미드 속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는 거는 그건 어느 세대든지 있는 건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지금 범죄율이 더 높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어른들은 우리가 성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주고 탈선하거나 문제 일으키면 벌 주시죠. 그런 거 변호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지. 가만히 둘 거냐는 얘기죠. 타이르는 거. 자, 어른도 타이르서 안 되는데 애들이 타이르면 됩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른들도 그래.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다 정리되고 부처님 공자님 말씀 한마디로 다 정리되면 법에 뭔 필요 있어요? 변호사님 필요 없습니다. 경찰이 왜 서 있고 CCTV를 왜 설치합니까? 어른도 안 되는데 하물며 애들은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미성년에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돼요. 못할 미자 이룰 성자요. 미성년의 정의를 내리면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판단적으로 모든 기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또 절대 교육이 필요한 거야. 채워줘야 돼.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도 상식을 벗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보편적인 대한민국의 보편성이 그 안에 담보되고 윤리 도덕이 그 안에 담보된 그런 틀 속에서 교육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교육이라는 거는 누가 만들었냐? 인간들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지극히 인위적이고 지극히 인공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하는 순간
우리는 얘네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이 윤리 도덕 보편성 안에서 어그러지면 어른들이 당연히 그 더 성숙한 사람들 입장에서 성인들이 그러면 컨트롤 해야죠. 제재해야죠. 자, 체벌금지법 돼서 그 이후에도 설문조사해 보면 2, 3년 전에도 선생님, 대한민국의 어른들, 학부모들의 70% 이상이 체벌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근데 애들은 반대하겠죠, 물론. 그런데 학교에서도요, 애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체벌이 없어지고 나서 차라리 때리면 낫다. 선생님의 무관심. 그 다음에 방임. 예. 자, 학교에서요, 이 상호작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체벌금지법 되고 나서 애들이 선생님 때리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애들 잡니다. 그럼 선생님은 야, 너 참으면 안 되지.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야. 뭔가 이거 어떻게 페널티를 줄 수가 없는 거죠. 페널티는 있습니다. 있지만 무슨 뭐 점수 뭐 이런 거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가 봐서는 뭐냐 이 유구한 역사 속에 이 교육적인 틀 속에서 큰 틀 속에서 이 체벌이 첫 번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깨우치기 위함이고 책임을 묻기 위함이고 그다음에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고 뭐 등등 이러한 다양한 어떤 고민이 담겨 있는 이 회초리를 금지함으로써의 생기는 부작용이 지금 교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단이 무너지면 학교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굉장히 넓은 그 현실 그 교육 문제까지 진단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우리 훈장님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어른 교육도 필요하고 특히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훈장님 같은 그런 그 서당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웃긴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진지하게 회초리 문화에 아니 괜찮습니다. 방송 전에는 시사 프로그램이냐고 이렇게 한참 여쭤보시더니 완전 교양 프로그램. 저는 언론에서 우리 김 원장님께서 회초리 들고 이제 때리는 걸 보고선 야 정말 좀 잘 들었고 좀 세게 때렸으면 하고 바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2013년인가에 그 만드신 협회에서 회초리 데이라는 걸 하고선 퍼포먼스를 했어. 단체장들하고 뭐 의원님들 이렇게 와가지고 정치인들. 그렇죠. 뭐 유시민 의원, 심상정 의원 이게 다 맞았죠. 저기 퍼포먼스를 하시는데 좀 세게 좀 팍팍 좀 때리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정치판 특히 이제 충북도의회 지난주에 이제 그 대변인이 나와서 이제 하셨는데 우리 정치인들한테 좀 따끔하게 좀 불러서 회초리 좀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한번 국회로 한번 가고 싶은데 제가 회초리 데이를 하고 저렇게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대통령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양당에서 선거 때 되면 저 당을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국민들이 이렇게들 많이 회초리를 팔아요. 체벌금지법을 시키신 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정치인들한테 회초리를 든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이 회초리를 가지고 정치인들을 종아리를 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야 표로 심판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표로 우리는 심판을 표로 회초리를 들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회초리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정치판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에 저기 탄핵과 관련해서 촛불을 그 시민들이 유정자한테 들은 뭐 회초리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끝내기 한판 가시죠. 기자님 먼저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그 좋은 교사는 잘 가르치는 사람을 좋은 교사라고 하고 훌륭한 교사는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힘을 보이는 사람을 이제 훌륭한 교사라고 얘기하고 위대한 교사가 있습니다. 위대한 교사는 아이들한테 꿈을 그 불을 지펴준 것처럼 꿈을 키워준다. 그런 것처럼 우리 훈장님이 아이들한테 사랑의 매를 통해서 커다란 꿈을 좀 아이들한테 좀 키워주십사 하는 위대한 교사가 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변호사님께서 저는 훈장님께서 옛날에 공자 말씀 군군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빗대서 훈훈장장하겠습니다. 훈훈장장? 아이들을 먼저 가르치려고 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어른다워야 되겠죠. 우리 사회 우리 훈장님 같이 그 제대로 본인을 성찰하시고 그다음에 애들한테 회초리 들기 이전에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인내를 또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매를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훈장이 내가 어른이 부모로서 내가 어른으로서 기성세대로서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나 내가 얼마나 배웠나 얼마나
더 성찰하고 있나부터 먼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게 뭐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깔고장하게 좀 찔르기도 하고 빗대기도 하고 어깃장을 놓기도 하셨지만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면 훈장님하고 좀 비슷한 그런 철학이 같이 좀 우리 아들 내미가요 회초리 절대 받아오지 말래요. 그랬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 저기 아드님도 있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처녀봐, 이거 아빠 가지고 간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네. 저는 이제 회초리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에는 이 어떤 그런 이 회초리를 꼭 때려라가 아니라 잘못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형태든지.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 있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만큼, 그 나이에만큼. 예. 그래야 우리는 성숙한 사회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회초리를 잘 든다면 아마 인간 형성,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을 형성시킬 거냐는데 아마 좋은 인간 형성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오늘 훈장님 말씀 내내 부모로서의 입장, 자격, 자리, 또 생각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부모로서 더 많이 좀 숙연해지고 더 많이 고민을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간 또 되시면 저희 자리 또 허락해 주셔요. 나중에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밌네요. 꼭 한번 모시고 다시 또 오늘 못다한 얘기 다시 알겠습니다. 한 판 더 붙어 보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리얼토크 한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토크 한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